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간 박미석입니다. 지난 시간 화작문 해설에 이어서 오늘은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문학 부분 해설 진행해 볼게요. 장황한 작품 해설 하지 않을 거고요. 좀 더 실전적인 문제풀이에 대한 이야기만 중점적으로 해볼게요. 22번 문제 구성이 우리가 기대하는 거랑 조금 다르다. 느꼈어요? 국어는 특히나 문학에서는 내용에 대한 문제랑 형식에 대한 문제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보통은 형식에 대한 문제가 먼저 나온단 말이죠. 와, 문제 구성 특이한 걸 하고 바로 가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 여기 있네요. 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있더라고요. 얘는 형식적인 거. 왜 얘를 찾아 헤매는지 조금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하고, 그다음 24번에 보기. 보기 문제도 반갑죠? 얘도. 그 다음에 이제 25번은 나의 내용. 그 다음 얘는 각 구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 가나다에 흩뿌려져 있는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물을 것 같아요. 캠 좀 줄이고 갈게요. 23번을 먼저 그냥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읽기를 먼저 하셔도 돼요. 보통 다른 영상들에서는, 보통 다른 강의에서는 보기를 무조건 먼저 읽으라고 하던데, 근데 여러분 보기를 읽은 거랑 요 23번 문제랑 상관이 없어요. 23번 문제는 진짜로 형식 위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별로 주제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그냥 그 표현법이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돼서 23번은 그냥 먼저 풀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먼저 푸는 게 좋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24번은 내용적인 걸 많이 힌트를 주는 보기이기 때문에 그 보기를 읽으면 자꾸 내용 생각하면서 형식만을 딱 바라보는 그 시각이 좀 흐려질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이런 유형이라면 23번을 먼저 푸는 걸 추천한다 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앞으로의 경우에는 얘를 먼저 읽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어떨 때? 고전일 때. 고전일 때는 그냥 보기를 쭉 읽고 다른 문제 풀어 나가세요. 근데 딱 요 경우라면, 왜 요 경우는 다르게 보는지 보일지 모르겠어요. 1번부터 5번까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주제적인 이야기나 내용적인 이야기가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형식만 보면 되는 거라 전 23번 먼저 푸는 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순서는 얘 먼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가와 나 모두라고 했으니까 얘는 먼저 볼 거예요. 왜 먼저 보냐면요,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둘 중에 한 작품이라도 없어서 지워져라 하는 거죠. 근데 4번 같은 거 없어서 지워져라가 아니라 없어서 다 비워라네요. 4번 같은 건 가와 나 모두 음보유를 사용하여 운율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건 공부 조금이라도 한 사람들은 다 말할 수 있어요. 사음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지우세요. 가와 나가 뭔데? 가는 시조였고요. 나는 가사처럼 보이는데요. 그럼 둘 다 사음보잖아요. 시조가 길어진 형태가 가사니까. 됐나요? 그럼 이제 5번만 확인하는 거예요. 답 표시는 돼 있으니까 좀 허무하지만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 과정을 보세요.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일단 첫 번째 판단. 가능성 매우 낮다. 왜? 음성 상징어라는 건 오늘날에 많이 쓰는 거지, 옛날에 음성 상징어가 굉장히 많이 쓰인 작품이 있거나 뭐 일반적으로 쓰였다거나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음성 상징어 잘 안 쓰였을 텐데 과연? 이러면서 가와 나를 다 보는 거죠. 가부터 쭉 보면 음성 상징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답을 5번으로 찍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좀 행동에서 주의해야 될 거, 가를 보고 음성상징어가 없다 그러고 나서 나로 간다 이러면 안 돼요. 왜? 나의 음성상징어가 발견되는 순간 가를 어차피 다시 봐야 돼요. 우리의 확인 전략은 이겁니다. 가를 보고 음성상징어가 없네? 그러면 진짜 없나?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진짜 없나요? 그렇다면 답은 5번인 거예요. 요 정도? 1, 2, 3번을 볼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답은 5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읽겠죠? 보기를 읽고 결론이 이렇게 나오면 좋겠어요. 보기 읽어보세요. 어제 풀면서 읽었죠? 보기를 읽을 때 단계는 이래요. 첫 번째, 대충 읽기. 그 다음에 문제들 풀기. 그 문제들은 보기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보기 문제 풀라고 왔죠? 그러면 보기의 내용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보기 문제 푸세요. 물론 내용 정리할 게 없이 좀 간단한 보기라면 내용 정리 단계를 빼셔도 돼요. 어떤 느낌인지 보세요. 대충 읽으면서 전체적인 힌트를 얻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은 편안해진 상태로 이 문제들은 저는 내용 문제이기를 추천해요. 그 내용 문제들을 쭉 푸는 거죠. 대충의 내용을 안 채로 풀면 좀 더 편할 테니까. 그리고 보기 문제가 남았다면 보기 문제는 내용 정리를 통해 기준을 확립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기준을 가지고 문제, 선택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대충 읽기의 단계에서 제가 보기에서 얻은 힌트는 이거였어요. 그냥 자연 긍정했단 얘기네. 가, 나, 다를 보면서 제가 할 기준은 이거예요. 자연 긍정할 텐데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어? 없어. 이렇게. 저는 자세한 내용을 보지 않을 거고 요래 마지막만 볼 거예요. 어차피 시조는 그 주제가 종장에서 응축되기 때문에 그 종장 내용만 보면서 자연을 벗어난 이야기가 있나,
자연에 추가적인 이야기가 뭔가 더 씌워져 있나?를 보는 거예요. 쭉 봤더니 없어요. 제가 가를 보고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그냥 only 자연 긍정. 이 상태로 1번 문제 보면 어떻게 되나 봐봐요. 1번이 아니라 22번이네요. 첫 번째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세요. 혼자 딴 얘기하는 거 찾으라고요. 답은 표시가 되어 있죠. 답을 미리 표시해 놓은 이유는 요런 정말 대략적인 내용만 알았을 때 선택지 1대4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라고 이렇게 해놔봤어요. 1번 봐봐요. 그냥 자연 좋아한다. 만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2번 자연 좋아한다. 3번 자연 좋아한다. 4번 자연 좋아한다. 소박한 삶이 있는데요. 자연 좋아하는 거랑 소박한 삶은 세트인데요. 고전 시가에 약간의 지식이 있다면 이런 거겠죠. 당연한 말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 다음 5번 풍류적 지향과 자연과 정신적 수양 사이의 고뇌를 나타낸 것이다. 그냥 둘 다 자연에 살 수 있는 거긴 해요. 근데 플러스 알파. 풍류적 지향은 일반적인 자연이라면 정신적인 수양은 거기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갑자기 혼자 플러스 알파를 떠안고 있는 선택지. 4개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자연만 있으면 돼. 5번은 정신적 수양이라는 근거를 찾아야 돼요. 뭐 고를래요? 답은 5번이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4대1 되나요? 23번 풀었고 24번. 24번에 기준 잡아볼게요. 이제 얘부터 풀고 와도 돼요. 근데 뭐 있으니까 먼저 풀어볼게요. 보기 내용 정리하고 기준 잡아서 선택지 판단하자고 했죠. 보기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자연을 긍정한다 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도화원기라는 건 무릉도원에 대한 얘기래요. 무릉도원은 낙원인데 이 낙원은 상상 속의 것이고 현실에는 이런 낙원이 무릉도원이 딱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무릉도원 혹은 무릉도원급의 무언가를 자꾸 찾으려고 노력했다. 즉 현실에 좋은 곳을 보고도 우와 좋다 이게 아니라 여기가 무릉도원 아님? 여기 무릉도원급인데? 이 정도를 연상한다는 거잖아요.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향을 동경하다가 차츰 현실의 삶에서 무릉도원을 연상했다. 돼요? 무릉도원과 유사하다고 인식하기도 했다. 이렇게 상상의 관념을 뭘까요 이게? 상상 속의 낙원인 무릉도원 현실화하려는 현실에서 찾으려는 욕망의 구현이다. 기준 잡았죠? 무릉도원이 낙원이라서 너무 좋은데 그게 상상 속에만 있는 거니까 현실에서 그 급의 공간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자꾸 무릉도원이라고 언급하곤 했다. 1번 무릉도원에 산다는 사람들과 유사하다는 인식 보기와 어긋나는 게 없네요. 2번 일상적 생활 공간에서 벗어난 사람이 무릉도원보다 나은 새로운 이상향을 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 B가 뭔데요? 중요해요 지금? 혼자 보기 벗어난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물론 이런 게 2개 이상 나오면 본문을 볼 거예요. 하지만 보기에 벗어난 게 지금 하나만 있죠? 3번 볼까요? B와 C는 모두 도화원기에 언급된 이상향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내용과 연결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군. 연결, 이건 관련짓기를 얘기하는 거고 도화원기는 무릉도원을 얘기하는 거니까 보기의 방향에 어긋나는 건 없네요. 딱 적합한지 모르겠어도. 4번 도화원기와 관련한 자연물이 있는 시냇물의 광경을 통해 무릉도원을 연상하고 있군. 관련짓기 괜찮죠? 5번 여행지에서 체험한 풍경을 그리고 특정한 인물의 생활 공간인 누대 주변의 풍경을 무릉도원과 비교하고 있군. 비교하는 건 자꾸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것도 비교하는 거잖아요. 2번과 5번은 둘 다 비교해요. 근데 5번은 비교해서 그쳤다면 2번은 비교했더니 무릉도원보다 여기가 낫구만 이랬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혼자 딴 얘기하는 거 뭐 있죠? 지워지고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A부터 D까지를 봤다면 하수예요. 가지 않고도 답이 2번이었어야 돼요. 이건 확신할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 되나요? 25번. 25번 볼 때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내용인데 전형적인 내용일치 문제거든요. 근데 요 말 납득 가는지 보세요. 1번 그럴 수 있고 2번 그럴 수 있지만 3번은 그럴 수 없고 4번도 그럴 수 없다. 5번 그럴 수 있나 싶지만 결과적으로 그럴 수 없어요. 1번과 2번만 근거 찾고 확인하는 거고요. 2번은 고개 얘기 나오고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 나오죠?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왜?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만 봐도 알 수 있고 혹은 보기를 읽고 나를 대충 읽어도 알 수 있는 내용. 차형 긍정으로 끝나는 시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없어요.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읽으면서 어려움은 있었다. 하지만 자연을 긍정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3번이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야외에서 잠자리를 찾으며 탄식했다. 이러면 자연 긍정이 깨져요. 빠이. 인가를 긍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등 따시고 배부른 걸 긍정하는 거니까 자연과는 멀어져요. 4번 부재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군. 주제가 갑자기 바뀌잖아요. 그다음 5번. 5번은 그냥 자연 얘기인 것 같아서 물음표였지만 결과적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높은 산들로 시야가 차단되어 바다를 보지 못하게 되자 아쉬워했다. 바다를 보지 못하는 걸 아쉬워하는 거 보니까 자연 좋아하는 거 맞아 보이죠. 근데 높은 산들로 시야가 차단된 게 아쉽다고 했어요. 그러면 산은 좋아하지 않고 바다를 좋아하는 거예요. 산보다 바다를 더 좋아한다. 일리 있어 보이죠. 하지만 산은 싫어하고 바다는 좋아하는 거예요. 왜? 산들로 시야가 차단됐을 때 아쉬움을 느꼈으니까. 산은 보일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쉬움을 느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산과 바다는 둘 다 자연으로서 같은 자격을 가졌어야만 했죠. 1번, 2번 후보로 놓고 가서 확인하고 답 1번 찍는 거였어요. 실제로 이렇게 푸는 거였는데 괜찮나요? 이렇게만 풀어야 되는 아니지만 전 이렇게 풀었고 이런 방법도 있다. 되게 확실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26번 혼자 딴 얘기하는 거 찾아보세요. 자연을 좋아하는 얘기라면 할 수 없거나 아니면 확인해야 되는 선택지를 찾는 거죠. 1번 그럴 수 있죠. 2번도 그럴 수 있다고요. 3번 그럴 수 있죠. 그런 내용이 있다면. 3번은 뭐 내용을 확인하긴 해야겠죠. 4번 이런 작품도 있어요. 사실은 자연을 혼자 좋아하지 말고 알려야겠다 라고 말하는 작품도 있어요. 율곡 이희 선생님이 쓴 고산 9곡가에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한데 또 반대로 이황님이 쓴 도산 12곡에는 혼자 즐기겠다고 나와요. 자연은 혼자 즐기는 게 기본이고 누군가에게 알려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추가적인 내용이라 확인이 필요해요. 그다음 5번 그럴 수 있죠. 즉 4번을 의심하고 확인하는 단계에서 답이 바로 나와버리는 게 26번이었어요. 답은 4번. 혼자 튀고 있는 걸 의심하고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면 확인을 하라고요. 옛날 유신이라는 자는 그랬다는데 그대가 바로 유신 같은 사람이 아닌가 까는 거 없죠? 그냥 유신급의 즉 아까 보기에서 했던 내용을 그냥 반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유신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자네 좀 좋아 보이는구먼. 나도 함께라 좋네. 허허허. 이게 단데요. 답은 4번. 이렇게 하면 이 세트가 끝나게 돼요. 결국 이 긴 뭘 안 읽었죠? 다를 거의 안 읽었어도 됐고 영산별곡을 모르고 산중잡곡을 잘 몰라도 다 풀 수 있는 문제긴 했다는 거죠. 오히려 연계가 없으니까 조금 더 문제풀이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좀 더 본질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게 아닐까요? 넘어가 볼게요. 현대시 나오네요. 그죠? 현대시 해볼까요? 현대시는 강력하게 추천해요. 얘 먼저 풀어라. 모두 하기 전에 보기 읽기 전에. 얘는 철저히 형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기가 주는 내용상의 힌트가 오히려 머릿속을 어지럽힐 수 있어요. 뭐 물론 지금 풀고 있는 순서가 보기 먼저 읽기가 무조건 편해요. 그럼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이런 방법을 전 쓰고 있고 이런 방법의 근거는 이거다 라고 안내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31번 같은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먼저 확인할 거 정해볼게요. 납득되는지 보세요. 1번 먼저 확인, 2번 나중에 확인, 3번 먼저 확인, 4번 먼저 확인이죠. 5번 나중에 확인. 2번과 5번을 나중에 확인하는 이유. 첫 번째, 찾기 어려워서. 두 번째, 내용이 어려워서. 어조의 변화라는 걸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2번, 찾기도 어렵고 가와 나가 다른 시인데 그 다른 시에 2번 같은 특징이 나타날 리 없어요.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는 게 일반적인 시의 모습인가요? 굉장히 특이한 거죠.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했다라는 게 가와 나 모두에 있을 가능성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가능성이 낮으니까 답이 아니야 절대 아니고 나중에 확인하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1번, 3번, 4번은 확인하기가 쉬워요. 해볼게요. 4번도 가능성이 낮아 보이나요? 아니요. 얘는 색채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4번 선택지만 보면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실제로는 색채어가 나와서 답으로 골라져 버리지만. 1번에서 주의할 점. 시상을 마무리하는 거랑 여러분 시행 마무리하는 거랑 다릅니다. 시행은 그냥 요 끝에 하나만 걸리면 돼요. 요 끝으로 쭉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의 아니고 잠겨졌다 아니고 지붕이 아니고 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게 시행이라고요. 근데 시상을 마무리했잖아요. 시상은 시에 나타난 사상이나 감정 즉 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상을 마무리면 그냥 무조건 시의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거기가 명사로 끝나야 돼요. 가볼까요? 별 오케이 보았소 안돼 그러면 1번 지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2번 나중에 확인할 거니까 치워놔요. 3번 수미상관을 방식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 교육청 문제들의 다 특징은 뒤에 앞에가 표현이고 뒤에가 효과라고들 많이 말하잖아요. 뒤에 걸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 표현이 있으면 자동인 것들로만 거의 구성해 놨거든요. 3번 수미상관 그런 거 첫 번째랑 마지막 덩어리 확인해야 될 것 같죠? 확인하면 수미상관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요 세 줄이 아예 똑같아요. 수미상관의 기준은 어렵게 말하면 내용 혹은 형식상의 대응을 확인한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래요. 누가 봐도 비슷하면 수미상관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누가 봐도 비슷하면 수미상관이다 라고 해야 돼요. 문제에서. 요 정도? 근데 밑으로 가보면 너무 달라. 아예 앞뒤 구조가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미상관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그리고 봤더니 누가 봐도 달라. 지워주시고요. 색채 이미지. 색채 이미지는 색채어랑 다르다고 했는데 봐봐요. 그냥 까마귀 이렇게만 나와도 돼요. 혹은 백로 혹은 소나무 이런 것도 다 색채 이미지예요. 단풍 이런 거 다 색깔을 떠올리게 할 수 있으면 돼요. 의도가 색깔을 떠올리려고 한 그런 누가 봐도 그 색을 떠올릴 만한 시어를 사용했다. 이러면 색채 이미지거든요. 근데 더 논란을 없애기 위해 아예 색채어가 나오더라고요. 끝났죠? 검은 제발 하나 더 검정 답은 4번. 검은과 검정의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이상 31번의 답은 4번이 아닐 수 없어요. 돼요?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뭔 말을 해도 다 시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거예요. 답은 무조건 4번이에요.
어조에 대해 생각했다? 하수예요. 1, 3 지우고 4번 답. 이게 맞는 패턴이었던 거죠. 되나요? 32번 보기 가지고 나오고 문제를 바로 풀 것 같죠, 그죠? 가시, 나시에 대해 따로 묻는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보기 읽고 문제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아까는 대충 읽고 힌트 받아서 작품을 읽고 문제를 푼 다음에 돌아와서 또 분석하고 보기 문제 풀어라. 요거였지만 아예 한 번에 하면 될 것 같아요. 가, 뭐라고 나와요? 가는 하다가 유랑민 불안함, 하지만 그 속에 희망도 있다. 유랑민은 화자와 함께다. 돼요? 화자는 함께 열차를 탄 자신과 유랑민들이 말하잖아요. 나는 어때요? 나는 귀향이라고 말하고 화자가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어린 시절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면 약간 하수고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부정 속에서 희망. 부정 플러스 희망이 가예요. 맞죠? 나는 그냥 긍정이에요. 왜?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향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인데 고향에 돌아가고 있다고요. 고향에 대해 그리워한다는 건 고향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향을 향해 돌아가고 있다면 추구하는 걸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상황이 막는 게 없는 거죠. 그냥 고향에 갈 수 있다고요. 그냥 무조건 나는 긍정, 긍정, 긍정이고 가는 부정 속에 희망 있는 곳만 약간의 긍정일 뿐 그냥 부정 속에 파묻혀 있는 그런 시예요. 부정과 긍정 대립. 돼요? 보기에서 말한 이 부정과 긍정의 대립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요 자세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준 잡아서 1번, 2번, 3번 확인하는 거예요. 1번. 객지에서 고단하게 살았을 사람들의 삶을 드러냈구나. 뒤에 내용만 보는 거예요. 앞에는 그 표현이 있다는 얘기일 뿐이니까 뒤에 의도가 맞는지 보세요. 보기의 내용에 어긋나는 건 없죠? 넘어가세요. 변환기의 현실에서 유랑민과 다른 삶을 살아온 화자의 회한 후 후회스럽고 한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포인트가 이거죠. 유랑민과 다른. 답은 2번. 작품을 안 봐도 보기만으로 바로 나오는 것들이 꽤나 많잖아요. 약 파는 게 아니라 원래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3번. 열차를 탄 사람들과 함께 vs 되는 거 보여요? 다른과 함께는 vs겠죠? 저마다 희망을 품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겠군. 희망 얘기도 아까 했잖아요. 대충 읽으면 답이 3번처럼 보이지만 왜? 2번은 부정 얘기하고 3번은 혼자 희망 얘기해서 긍정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풀면 아예 허접이었죠. 2번에 다른과 함께가 vs가 되면서 함께가 맞고 얘는 틀려. 답은 2번이야.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4번과 5번 읽어보시고요.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이랬죠?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막연해도 좋아요. 자신의 답을 먼저 만드세요. 이건 화작이랑 동일하죠. A랑 B 보면서 대립을 하세요. 지워야 보이겠네요. 그죠? A를 보고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희망 부분도 아니다.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냥 생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어떤 곳을 해도 긍정이에요. 그래서 얘는 긍정이 되죠. 유랑민의 슬픔 같은 게 A고요. B는 고향의 모습, B예요. 1번부터 1, 2, 3, 5를 지우는 거 좋아요. 근데 긍정과 부정에 A는 부정이고 B는 긍정인 그 대립을 확인하고 먼저 4번을 여러 번 확인하는 게 더 맞는 문제풀이 아니에요? 답은 되는 건데요. 넘어갈 수 있죠, 이거? 괜찮아요? 요렇게. 그 다음에 구보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구보를 할 때 뭐 현대식 시가 아니라 소설 제대로 읽는 법에서 올려놓은 거 있죠. 보기부터 해가지고 보기를 좀 빡세게 분석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읽으세요. 그리고 초반부에만 집중하면서 내용을 읽어라. 초반부로 설명될 수 있는 거는 집중을 풀면서 좀 읽어라.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파악한 내용이나 초반부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은 다시 집중해서 마치 처음처럼 읽어라. 보기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 구보는 작가의 자의식이 투영됐다. 쓰라고요. 빈칸 있잖아요. 그 다음 구보는 일제강점기. 이거 쓰는 거 기준은 구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이라는 작품을 처음 보는 사람 기준이에요. 경제, 안정, X. 소설가로서의, 소설가구나. 작가랑 똑같으니까. 오케이. 구보는 쇠약하고 병든 몸을 언급하는데 이는 문학의 경도돼요. 경도가 뭔지 모르겠죠. 분명히 패스하세요. 건강과 자신감을 잃었다. 지식인의 무기력한 자의식. 아프구나. 건강하지 않구나. 문학 때문이구나. 뭐가 없구나? 자신감도 없구나. 그리고 무기력한 자의식을 가졌구나. 요 정도예요. 그런 다음에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아들과 엄마의 대화구나. 그리고 아들이 구보구나를 안 순간부터는 거의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왜? 보기의 내용 그대로 그냥 소설가로서 이렇게 좀 거지같이 사는 구보의 모습이 쭉 나와 있고 어머니가 속상해할 뿐이거든요. 그러다가 만약 집중을 한다면 어디부터 했어야 됐을까요? 여기부터 잠깐 집중했다가 풀면 됐어요. 왜? 갑자기 주인 아낙네와의 대화가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집중하면 좀 좋겠죠. 아니면 뭐 여기도 집중해도 좋겠죠. 맏며느리 나올 때 집중이 또 시작해도 괜찮았고요. 여기 아주멈이라는 게 형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냥 읽으면 와이프한테 주라고 하는 거 같잖아요. 구보는 초반부기 때문에도 그렇고 결혼을 못해요.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멈이 형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큰며느리. 구보가 둘째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다가 쭉 보면 결국 처음에 판단한 내용 그대로예요. 그런 다음에 집중을 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요 정도?
집중 포인트 이 정도. 근데 보다가 이것도 뭐 풀겠죠? 그냥 아까 상황이 이어지고 있구나. 그러다가 이건 제가 또 다른 데서 배운 건데 정확히 유대종 선생님의 유튜브에서 저도 그렇네 하고 배운 거예요. 중략 이전과 이후 중요하다. 왜? 어차피 중략을 할 건데 중략을 하는 건 중요한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략 앞뒤는 절대 뺄 수 없었던 거인 거죠. 저도 배운 얘기입니다, 이건. 그래서 그렇네 싶었는데 여기랑 여기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집중 포인트 읽어주시고요. 그랬더니 보기의 내용이 반복되긴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엄청 집중해서 마지막에 읽었어야 되는 건 여기였어요. 뭐가 나오죠?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내용이 끝나주니까 그냥 지금의 어떤 무기력함 플러스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까지 나오는 얘기라서 마지막까지 읽고 완성해 주셨으면 됐어요. 종합한다면 이렇죠. 어머니 제가 돈 드릴게요. 아들아 그러지 마라. 근데 주니까 너무나 고맙구나. 그리고 큰며느리한테 가서 이 도련님이 갖다 준 거다 이러면서 줘버리고 그 다음에 주인 아낙네와 얘기하면서 아이고 우리 아이가 이걸 줬어요. 착하죠? 하지만 자랑은 못해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지 근데 너무 속상하다. 착하긴 하네. 구보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러다가 몸도 아프고 어디 갈지를 몰라 한다. 그러다가 쭉 두통 느끼고 그러다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린 시절에 자신이 소설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 관심을 가졌을 때 그때를 떠올렸다 이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읽어내 보세요. 34번 확인했어야 된다면 대충 읽었다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확인했어야 되는 거 새 여학생 찾아가서 앞뒤 내용 확인하기. 그리고 2번은 절대 될 수 없죠. 왜? 직업을 자랑할 리는 없으니까요. 파악한 내용만 가지고도. 3번 안잠자기 어린 시절의 구보. 요걸 기준 잡아서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4번 아니겠죠. 왜? 구보는 무기력한 자의식을 가진 사람이니까. 5번 맏며느리가 나오나 하고 가서 돌아가 봤을 거예요. 그러면 1번, 3번, 5번만 정확히 확인했으면 답이 나왔겠죠. 새 여학생이 있어도 구보가 또 하나 지워지겠네요. 항의했다?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안잠자기, 맏며느리만 가서 확인해보면 됐다는 거였어요. 답이 3번이 되는 문제였죠. 그 다음 A와 B. 이거는 파고들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안 파고들고 대충 느낌으로 보면 금방금방 풀려요. 보면 A 뭔가 그렇구나. B 그렇구나. 싶지만 이게 뭐지? 뭔 차이지? 하고 왔다 갔다 해보면 되게 엄마 입장이고요. 되게 구보 입장인 걸 알 수 있게 됐을 거예요. 막연하지만 먼저 보려고 했으면 A와 B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근데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어머니가 속상해하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구보가 속상해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을 다 지우려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답이 5번인 건 보이잖아요.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왜 어렵다고 말하는지 알려줄까요? 이 소설의 시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지적 작가 시점은 맞아요. 근데 여기에 선택적이라고도 쓰고 제한적이라고도 써요. 전지적 작가는 모든 사람의 심리를 다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순간순간에 선택한 그 사람의 어떤 시각만을 빌려서 다른 사람의 마음은 아예 모르는 것처럼 내용을 전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지적 작가의 그 선택적, 누구를 선택했냐, 누구로 제안했냐, 그럼 구보라고 말하겠죠. 근데 순간순간 구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각에도 집중할 수 있다 하는 거라서 여기는 엄마한테 집중하고 여기는 구보한테 집중하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번부터 지워볼까요? 왜 지워지는지 보여줄게요. 어머니가 서술자가 돼요. 그럼 어머니가 나라고 말했어야 돼요. 구보가 관찰자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했다. 그럼 구보가 서술자가 됐다는 거죠? 이것도 1인칭 관찰자니까 나가 돼야 돼요.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3번 달리라고 했는데 전지적 시점. 다 전지적 작가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서술자의 인식이라고 했는데 얘는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또한 없죠. 그리고 가서 볼래요? 하나 더 힌트. 아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보면 똑같이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하는데 여기선 구보라고 해요. A가 어머니의 입장이었구나 하는 걸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한 번도 나라는 말은 나오지 않은지. 중요한 걸 낼 수밖에 없어서 이 시점에 대한 내용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점이 되게 특이하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제한적 혹은 선택적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게 특이했어요. 그래서 냈죠. 답은 5번. 그 다음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서 만약에 기억을 보고 여기 왔다. 그럼 거꾸로 돌아간 거예요. 문제 풀 때.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서 아예 혼자 이상한 거 찾아보세요. 답은 2번. 되죠? 구보 상황이 엉망이라니까요. 거기서 무기력해지고 몸도 아파지는데 갑자기 가장 노릇을 할 수 있게 됐다. 뭔 소리냐고요? 2번이 고르고 넘어가는 거지. 그 다음 37번. 왜 답이 4번인지 알아요? 1, 2, 3, 5는 보기의 내용에 어긋나는 게 없어요. 근데 4번 이러죠. 일제강점기 상황에 대한 구보의 비판의식. 갑자기 딴 얘기니까 4번. 맞는 얘기고요. 또 하나 비판은 자기가 떳떳할 때 남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요. 그러면 비판도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무기력한 사람은 비판도 못해요. 반성도 못하고. 답은 4번 되는 거예요. 얘만 확인하는 건데 아까 문제 풀 때 이미 확인이 됐죠. 그리고 문학에 경도되어 살아왔다. 또 나오잖아요. 위에 나왔던 얘기니까. 똑같아지는데요. 얘에서도 확인하면 되는 게 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2, 1과 나머지 4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라고요. 보기와의 관계 속에서. 1대 다의 선택지 그 배열을 그 VS를 잘 할 수 있으면 나중에
문학적 문학에서 선택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아, 얘가 빡셌죠. 마지막에 역시나 보기부터 보고 와야죠. 보기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래요. 기존 플러스 vs 새로운 세력. 기존은 장남장손, 새로운 세력은 장남장손이 아니겠죠. 쭉 읽으면서 무언가 상례가 발생한, 누가 돌아가셨구나. 거기서 그걸 누가 주도적으로 이 장례를 이끌어 나갈 건지를 싸우겠구나. 장남장손 편이 있고 나머지 새롭게 장남장손이 아닌 사람들이겠죠. 그 편끼리 싸우겠구나. 그 정도 알고 가져가는 거예요. 앞부분의 줄거리 괜히 줬겠냐고요?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명나라 양부인에게 사명제가 있는데 실제로 풀 때 놓쳐서 다시 돌아온다. 시간 더 걸려요. 위윤, 얘가 기존 세력입니다. 반시를 맞이했대요. 옆으로 하면 좋은데 자리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또 아들 흥을 얻는다. 이렇게 한 편이에요. 그리고 위진의 아내 채씨, 위윤이 아니라 위진이네요. 그러면 여기다 쓰면 될 것 같아요. 얘는 vs겠죠? 채씨와 그리고 위준도 있대요. 얘는 맹씨가 있대요. 얘네는 싹 다 같은 편일 거고요. 여기가 vs 이렇게 되겠죠. 왜? 장남장손과 나머지인 걸 알았잖아요. 우리가. 맹씨가 반씨를 모해하자 양부인이 채씨를 친정으로 보낸다. 왜 이게 될까요? 이 양부인이 아마 돌아가실 거예요. 왜? 지금 반씨 편을 들어주니까.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아마 둘이의 vs가 시작될 텐데 이쪽이 아마 이기는 그림을 잡아가지 않을까요? 나쁜 사람들이 좀 이기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뭐 해피엔딩일 확률이 높겠지만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양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믿는 구성을 잃었으니까 얘네가 막 어떻게든 해가지고 술수를 부리겠죠? 막장 드라마처럼. 채씨의 부친 채승상은 이에 분노하여 위윤을 귀양 보냈다. 누가? 채씨를 친정으로 보낸다. 얘가 친정으로 아웃됐어요. 그랬더니 채씨의 아버지 채승상이 있겠죠? 이 사람이 굉장히 권력이 강했던 거예요. 승상이면 진짜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윤을 귀양 보냈다. 양부인은 채씨를 들이지 말라. 난 우리 장남편이야. 이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유언 남기고 죽는다. 그러면 장례 상황이 발생했구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세력들이 싸우겠구나 하고 들어가는 거죠. 요 정도가 처음에 됐으면 조금 편하게 읽었어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이전도 중요하겠고 이후도 중요하겠죠. 볼게요. 반씨가 시체를 붙들고 토곡 혼절하니 그러다가 쭉 하다가 모치는 진정하사 초상을 극진히하소서. 흥이 그랬대요. 누구에게? 반씨에게 그랬겠죠. 반씨 망극한 중이나 그 말을 옳게 여겨 치상할세. 문중이 모여 채씨에게 부고를 알릴 것을 의논하니. 이해 안 되는 내용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채씨가 누군데 부고를 알리지? 이런 생각 갑자기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정리했던 거 돌아가 보세요. 양부인이 채씨를 쫓아냈고 절대 채씨를 들이지 말라 이러고 죽었는데 그래도 이거 시어머님인데 전해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니 채씨가 잘못한 게 아니라 누가 말했죠? 위진이 말했죠? 표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위진은 채씨의 남편이죠. 채씨가 잘못한 게 아니라 모친이 잠깐 노하여 보내 계시니 무슨 일로 알리지 아니하리요? 알립시다. 내 부인. 부인을 사랑해서 또 있겠지만 세력 때문이겠죠. 시비를 불러왈. 시비는 많이 나오니까 알면 좋아요. 계집 종이에요. 채씨의 집에가 부고를 전하되 상복 입기 전에 오라 하라. 무슨 뜻일까요? 빨리 와라. 그렇지 않으면 부부의 의를 끊으리라. 그냥 읽으면 되게 이상한 얘기잖아요. 인성 좀 안 좋아 보이고. 빨리 와. 지금 세력 싸움 해야 돼.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해버리면 돼요. 중략 이후에 차설, 장면이 전환됐다는 얘기죠. 위진이 크게 노하여 왈. 위진 누군데? 위진은 나쁜 놈. 반씨는 어떤 사람인데? 형수님인데 난리치죠? 상중에 시비를 도두어 요란하게 하느뇨. 형님이 아니 계시어 내가 주장할 것이니. 주장이 뭐래요? 밑에 가보면 내가 뭐 주관하겠다 이거죠. 2번 이르지 말라 하고 노복을 재촉하여 보내니 흥이 죽은 양부인의 옆에 엎드려. 흥이 말합니다. 흥이. 숙부는 주장이 되었을 따름이거늘 초상 만극 중에 벌써 할머니의 유언을 저버리시니. 무슨 뜻일까요? 채씨 부르지 마라. 한갓 아내만 중히 여기다 저다지도 노하시니 소질이 알 바는 아니로되 제가 알 바는 아니로되 금일 문중이 모두 다 공론이 여차한데도 구태여 유언을 저버리니 왜 그러세요? 채씨 부르지 말라니깐요. 소질의 마음에도 불가하니이다. 반씨가 꾸짖어 왈. 반씨 왜 꾸짖죠? 너는 조그만 아이라 어찌 방자의 어른을 시비하리요? 왜 꾸짖었을까요? 그냥 예의가 아니잖아. 확실한 건 반씨가 되게 착한 사람인가 봐요. 위진이 크게 놓아요 왈. 그러다가 너는 어린아이인데 왜 난리야? 너 혼자의 말이 아닌 것 같아. 확실해지는 건 위진은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왜? 반씨가 그나마 얘는 예의를 안 지켰기 때문에 혼냈는데 너 엄마가 시켜서 말하는 거지 이 나쁜 새끼 하는 내용인 거죠. 그랬더니 쭉 나온다. 그러다가 막 또 싸워요. 아까 소질이 살인바를 어른에게 배운 바라 하시니 말씀이 옳사오면 따를 것이요 쭉 그러다가 막 싸우죠. 계속 싸우다가 갑자기 결정하자고 해요. 내용을 나눈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나누면 여기는 채씨를 부를까 말까 얘기예요. 채씨 이슈죠. 이 이후에는 그냥 전체 어떤 세력 다툼 메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쭉 보면 쭉 싸우죠.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 굉장히 어려웠던 43번은 문제를 풀 때 포인트였는데 반씨는 참전하지 않아요. 누구만 참전하죠? 흥만
하루 종일 말해요. 즉 흥 vs 위진 패턴으로 벌어지는 거지 반시가 참전하지 않아요. 반시전인데. 그래서 3번 같은 거가 제껴지는 거예요. 계속 싸우죠. 싸우다가 문종도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마지막에 집 가죠. 여기까지 읽었다면 여기부터 아마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람 구별말 잘 되면서 vs 하면서 각각의 편에서 어떤 말 하는지만 알면 됐으니까. 흥이 무언가를 했다고 해야 돼요. 반시가 뭔가를 했다고 하면 안 되고. 돼요? 위진은 위운의 뜻에 따라 따르지 않았겠죠. 이런 것들 지워줘. 문중 사람들 확인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다가 집 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2번 채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죠. 흥이 그랬나 하고 가보면 나눠져 있는 곳에서 채씨 이슈에서 흥이 말하는 내용을 찾아야 돼요. 그건 바로 여기죠. 이 내용 보고 아 맞네 그때 골라지는 거예요. 답이 1번으로 돼요. 포인트는 보기에서 기본 틀을 아는 것, 그리고 그거 가지고 vs 하면서 그 틀에 맞게끔 나와 있는 정보와 인물의 이름들을 잘 배치하는 것, 그리고 그 틀을 지키면서 뭔 내용이야 중간중간에 파악하면서 읽는 것. 그 정도면 됐을 거예요. 44번 하나씩 확인하면서 보는 거였고요. 45번 보기의 내용 다시 한번 분석해서 보면 어쨌든 간에 기존과 새로운 세력이 싸우는 거죠. 1번 보세요. 위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얘 빌런이잖아요. 얘도 빌런이고. 부고를 전하되 상복 입기 전에 오라고 한 것은 위진이 모신의 유언에 담긴 수직적 위계질서를 따라 상례를 치리로 했으면 알 수 있고, 내용 알면 바로 골라지죠. 또 하나, 이건 기존 질서를 지키는 사람 편이고, 이 기존 질서 지키는 사람은 흥, 그리고 반시, 위윤 이쪽 편이었어요. 얘네를 얘네 편이라고 말했어요. 답은 1번. 2번부터 5번까지를 읽었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1번을 확실하게 읽으면서 아예 반대편 얘기를 하는데 혼자 반대말 하는 거 고르기. 답은 1번. 이렇게 됐어야 되는 내용인 거죠. 특이하게 문학 해설 수업이라고 해서 쭉 찍었는데 작품은 거의 안 읽었죠. 작품을 거의 막 엄청나게 자세하게 알아야 됐던 건 반시전이랑 그다음 구보시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자세하게 알아들은 수준은 딱 보기가 말하는 걸 이해하는 정도, 그리고 보기가 말하는 걸 구체화하는 정도였을 거예요. 특히나 운문문학으로 나와 있는 요 현대시랑 고전 요 세트들은 거의 작품을 자세히 알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이건 이번 시험이 독서가 굉장히 까다로웠잖아요. 낯설고도 어렵기도 했고 글도 좀 구조가 우리에게 잘 읽히는 구조가 아니었고, 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었죠. 그 시간은 앞서 했던 화작문과 문학에서 세이브가 됐어야 좀 대화가 되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문학을 좀 빠르게 풀려면 오늘 말했던 것들에서 있었던 고민들이 좀 같이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안녕.